2000년 한 애니메이션 에피소드가 방영됩니다. 그 안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등장합니다. 농담처럼 보였던 이 장면은 16년 뒤 현실이 됩니다. 2008년 만화 속 캐릭터가 손목시계로 통화를 합니다. 6년 뒤 애플워치가 출시됩니다. 2017년 한 에피소드에서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년 뒤 실제로 디즈니는 폭스를 인수합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미래를 내다본 걸까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영된 심슨 가족. 이 만화는 이제 단순한 코미디가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만화를 예언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심슨에 나왔던 장면 아니야?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심슨은 정말 미래를 예언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걸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심슨 예언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슨 가족은 1989년 첫 방영 이후 지금까지 700편이 넘는 에피소드를 제작했습니다. 미국의 평범한 가정을 다룬 이 만화는 처음엔 그저 웃기는 애니메이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 예언입니다. 2000년 3월에 방영된 미래로의 여행 에피소드에서 리사 심슨은 미국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리사가 집무실에서 하는 말이 충격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재정 적자를 물려받았어요. 당시만 해도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일 뿐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트럼프는 정말로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심슨이 16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SNS는 이 장면으로 도배됩니다. 심슨은 하루아침에 예언 만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8년 에피소드에서는 스마트워치 비슷한 기기가 등장합니다. 호머가 손목의 기기로 전화를 받는 장면이죠. 2014년 애플워치가 세상에 나옵니다. 또다시 심슨이 미래를 예측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1994년 에피소드에서는 컴퓨터 화상 통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만 해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기술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줌, 페이스타임,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1997년 에피소드에서는 자동 수정 기능의 오류를 풍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겪는 스마트폰 자동 완성의 불편함을 20년도 더 전에 예측한 겁니다. 심지어 1993년 에피소드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언급됩니다. 마지가 에볼라에 관한 책을 들고 있는 장면이죠. 2014년 에볼라 대유행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다고 말합니다. 2020년 전염병 확산을 다룬 에피소드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오사카 독감이라는 가상의 전염병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는 내용이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과 너무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심슨은 정말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는 걸까요? 제작진은 타임머신이라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대체 심슨 제작진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비밀정보원이라도 있는 걸까요? 사실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심슨 제작진의 면면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 중 상당수가 하버드 출신의 수학자, 물리학자, 컴퓨터 과학자들입니다. 단순히 웃긴 장면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사회를 관찰합니다. 기술의 발전 방향, 사회의 흐름, 정치의 패턴을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단까지 밀어붙여 풍자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의 경우를 볼까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소형화, 무선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도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손목에 차는 통신기기가 나오겠구나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심슨은 그 예상을 과장된 코미디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트럼프의 경우는 더 흥미롭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2000년 이전에도 여러 번 대통령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1988년에도 2000년에도 출마를 고려했죠.
당시 미국 언론에서는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가정 자체가 농담 소재였습니다. 심슨은 바로 그 농담을 포착했습니다. 가장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만화로 그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황당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지만 이건 예언이라기보다는 시대를 읽는 감각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심슨은 풍자 만화입니다. 풍자의 핵심은 현재의 문제를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탐욕, 정치인의 무능, 기술의 부작용, 사회의 부조리. 이런 것들을 과장되게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래의 모습과 겹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에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작진 중 한 명인 빌 오클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가장 웃기고 가장 날카로운 풍자가 무엇인지 고민했을 뿐입니다. 결국 심슨의 예언은 초능력이 아니라 통찰력이었습니다.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역사의 반복성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심슨이 가진 진짜 능력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정말 심슨이 마친 예언만 있을까요? 틀린 예언은 없었을까요? 실제로 심슨은 700편이 넘는 에피소드를 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천, 수만 개의 설정과 장면이 등장합니다. 미래 기술, 정치 상황, 사회 변화, 자연재해, 유명인의 행보. 거의 모든 주제를 다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현실과 일치한 것은 몇 개나 될까요? 정확히 세기는 어렵지만 대략 2030개 정도가 예언으로 회자됩니다. 수만 개 중에 30개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1% 미만입니다. 문제는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일치하는 것에 집중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시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심슨에서는 비행 자동차, 공중도시, 텔레포트 기술 같은 것들도 수없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이런 기술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틀린 예측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저 만화니까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처럼 실제로 일어난 일은 강렬하게 기억됩니다. 와, 진짜 맞췄네. 하면서 SNS에 공유하고 기사로 만들고 유튜브 영상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심슨은 점점 더 신비화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사후 해석입니다. 많은 예언 사례들은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의미가 부여된 경우입니다. 에볼라 책 사례를 다시 봅시다. 1993년 에피소드에서 마지가 들고 있던 책 제목은 큐리어스 조지 언드 더 이볼러 바이러스였습니다. 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 자체는 1976년에 이미 발견된 질병입니다. 1990년대에도 과학계에서는 알려진 바이러스였죠. 심슨 작가진이 이걸 개그 소재로 쓴 건 당시 기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14년에 대유행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이 장면을 다시 찾아낸 것뿐입니다. 전염병 확산 에피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사카 독감 에피소드는 실제로는 1993년에 방영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전염병 대유행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1957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전염병을 소재로 한 에피소드를 만드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날짜와 세부 내용의 불일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에피소드 속 배경은 2030년입니다. 실제로는 2016년에 당선되었죠. 14년 차이가 납니다. 만약 정말 예언이었다면 연도도 정확해야 하지 않을까요? 디즈니의 폭스 인수도 비슷합니다. 해당 장면이 나온 건 1998년인데 실제 인수는 2019년입니다. 21년 차이입니다. 게다가 1990년대 당시 할리우드에서는 대형 스튜디오 간 인수합병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디즈니와 폭스의 조합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정확히 맞은 것만 기억하고 맞지 않은 수천 개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비슷한 것은 억지로라도 끼워 맞춥니다. 이것이 바로 심슨 예언 신화가 만들어진 심리학적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심슨에게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일까요? 아닙니다.
심슨에게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풍자의 힘입니다. 심슨의 진짜 능력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사회의 모순, 기술의 방향성, 인간의 욕망을 정확히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단까지 밀어붙입니다. 만약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심슨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대기업이 계속 비대해진다면 언젠가 한 기업이 모든 것을 삼킬 겁니다. 그래서 디즈니의 폭스 인수가 나옵니다. 기술이 계속 소형화된다면 언젠가 손목에 차는 컴퓨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가 나옵니다. 유명인의 정치 진출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가장 황당한 유명인도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옵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논리적 추론입니다. 어가 계속되면 비가 되고 비가 계속되면 시가 됩니다. 심슨은 그 시를 과장되고 웃기게 그릴 뿐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고. 똑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지만 비슷한 패턴은 계속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탐욕, 권력욕, 게으름, 편견, 두려움. 이런 인간의 기본 속성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슨은 바로 이 불변의 인간 본성을 이용합니다. 기술은 변해도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속에서도 똑같이 어리석은 인간을 그립니다. 제작자 맥 그로닝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드라마를 쓸 때 사실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단지 시간 설정만 앞당길 뿐이죠. 또 다른 작가 조지 마이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슨의 비결은 비관주의입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종종 우리의 상상을 따라잡습니다. 결국 심슨이 보여준 건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극단적 버전입니다. 그리고 그 극단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소름이 돋는 겁니다. 이미 30년 전에 경고했는데 이것이 바로 진짜 풍자의 힘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너무 정확하게 비판해서 그 비판이 미래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심슨의 예언을 믿고 싶어 할까요?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기술은 너무 빨리 변하고 사회는 복잡해지고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후위기, 경제 불안, 정치적 혼란. 우리는 매일 예상치 못한 일들과 마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패턴을 찾으려 합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은 아닐 거야.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심슨 예언은 바로 이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봐, 이미 30년 전에 만화로 나왔어.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한 세상이 조금은 이해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예언을 믿는 것은 일종의 위안이 됩니다. 미래는 예측 가능해. 누군가는 알고 있어. 이 믿음은 불확실성의 공포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교훈은 정반대입니다. 심슨이 보여준 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를 제대로 보면 미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예언 능력이 아니라 냉철한 관찰과 논리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심슨의 작가진은 특별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뉴스를 읽고 사회를 관찰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인간을 이해하려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를 웃음으로 풀어낸 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싶다면 타로 카드나 예언서를 찾을 게 아니라 현재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기술의 트렌드, 사회의 흐름, 인간의 본성을 공부해야 합니다. 심슨 예언의 진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미래는 이미 여기 있다. 단지 골고루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SF 작가 윌리엄 깁슨의 이 말처럼 미래의 씨앗은 항상 현재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입니다. 심슨은 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눈이 필요합니다. 결국 심슨 예언의 진실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심슨은 미래를 본 게 아닙니다. 현재를 끝까지 밀어붙였을 뿐입니다. 심슨은 초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통찰력이 있었을 뿐입니다. 심슨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심슨의 예언이 자꾸 맞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30년 전에 풍자당한 문제들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심슨이 미래를 본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심슨 가족은 오늘도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10년 뒤에도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이것 봐, 심슨이 또 맞췄어.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예언이 아니라 경고였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라는 것을. 미래를 맞힌 만화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싶었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심슨 예언의 진짜 정체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계를 뒤에서 조종하는 커튼 뒤의 사람들이 이미 짜놓은 판대로 전 세계를 조종하고 그들이 카르마 때문에 심슨 만화를 비롯해 영화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미리 암시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